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4%, MBS에서는 67, 리얼미터에서는 58.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이롭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왜냐하면 이제 허니문이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가장 약한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서울 지역과 그리고 20대마저도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64%로 직전 조사 대비 약 한 6% 정도 올랐고요. 네. 6%포인트 오르고 20대도 마찬가지로 한 8%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장 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20대, 특히 부동산 이슈에 상당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다? 이런 점은 상당히 대통령에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이 점에서 가장 좀 주목하는 점이 부동산 그동안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던 20대가 대통령의 그 부동산 강경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과거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실 부동산 하면 정권의 아킬레스건, 뭐 지지율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상승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내재적으로 이대로 이 상태로 부동산이 간다면 한국 경제가 침몰할 거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국민 모두들에게 지금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뭐 일부에서는 이제 주식이 뭐 6천 포인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맞는 얘기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게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헌법상의 행정수반이잖아요. 행정수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시군요. 배 수장님, 갤럽 네.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 긍정 사유 1위로 방금 이제 김 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민생, 부동산이 꼽혔습니다. 코스피가 주중에 6,300포인트를 기록하고 또 이 대통령 연일 지금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경제 관련 이슈들이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인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동산도 경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코부입니다. 코스피 경제죠. 부동산도 경제입니다. 부동산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강한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 또 아파트까지 매도를 했죠. 의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30, 또 70대 이상까지도 지지율이 추가 견인되고 있고 자영업, 학생, 또 주부층 그 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TK, PK, 충청까지 탄력을 받는 것이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MBS 조사를 보니까 이 대통령 다주택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62%를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시사 스페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책에는 3E 이 분석이 있거든요. 3E는 뭐냐? effort, 노력을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8번이나 그것이 있었지만 노력으로 끝났거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집값이 내릴 거야. 또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올 거야. 이게 expect, 또 다른 E인데 기대가 작동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효과가 있을까? 3년이나 5년 뒤에 효과가 있을 텐데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effect, E, 마지막 E입니다. 이것까지도 기대가 된다면서 다주택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높은 긍정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소장님, 이 대통령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북 정책 방향이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게 여론의 그 핵심을 지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부동산 정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에 코스피가 5,000피 달성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나왔다? 부동산 강경
강경 대책이 이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신뢰 속에서 움직인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지금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북한의 대화 재개 이런 걸 말하면 지금 국민 여론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10년 전하고는 지금 전혀 다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6% 정도였는데요. 2025년 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배 가까이 30%가 넘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이런 대통령에 대한 북한,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견이 가반이 되지만 동시에 북한과 협력을 하고 호혜적인 상태로 지내야 된다는 의견도 가반이 넘습니다. 네. 이중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중요한 것은 견인차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이 40%대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견인차 효과, 후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할로 이펙트죠. 근데 국힘의 경우에는 견인차가 없다. 이른바 윤당 현상입니다. 네. 윤 어게인 혼란, 당내 갈등 지속. 그러다 보니까 중도는 차단되고 외연은 축소되고 TK, PK 충청은 흔들거리고 자영업, 주부청, 학생은 추가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9%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보다 지금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중도층 이탈이 이제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네. 고착화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TK에서 약간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TK, PK가 탈동조화 현상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TK와 PK의 여론의 흐름은 비슷한 방향이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통적인 지지층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네. 대구마저도. 그렇다면은 이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이 필요한데 오로지 절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 대해서 지지층 내에서도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노선 변경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선 변경이 중도입니다. 선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중단하고 지선 모드로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샤이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할 의사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김의원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윤 의견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됩니다.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선거라는 것은 지방선거는 더더군다나 민생입니다. 민생, 경제, 부동산, 지역 공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영업, 주부청, PK, 충청 공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택 매각을 발표했잖아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30여 년간 살던 자택 매각, 추후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최고의 지지율을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그렇죠. 이건 보시면 반영이 안 됐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승부수이자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투기성 1주택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팔라고 하는 무언의 지금 압박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이런 거는 정치적 명분을 이제 대통령이 선점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향후 국정 지지율에 상당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배 수장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소유하고 있는 6채 중에 오피스텔 한 채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5채는 실사용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궁색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여론이 궁색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보수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이슈인데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 집 팔아라, 아파트 팔아라, 이렇게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팔았다. 그럼 그 다음이 궁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으로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정책이 아니라 인적 대응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대응이 궁색이라는 두 글자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정책으로 아주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유리한 이슈임에도 국민의힘이 내놓는 방식 자체의 효과가 불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수장님,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 국민들의 이제 과반수 이상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만 하더라도 이 대법원이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었는데 이 내란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변화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이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이 사법 개혁을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역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정서는 사법 개혁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저는 가반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로 보입니다. 배 수장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앞서 출연했습니다만 3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송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개항을 출마를 두고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민주당 내 개항을 표시하면 어떨까요? 인천 계양을이 말 그대로 송영길 전 대표 정치 기반입니다. 네. 그렇다면 더군다나 정청래 대표가 25%의 탈당자에 대한 이 페널티까지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어떤 바람이 불겠습니까? 여기는 남향, 김남준, 남향이 아니라 송향, 송영길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6월과 8월입니다. 6월은 그렇다면 친명 내에서 갈등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남준 전 대변인,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 친명 간 교통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보궐지역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8월입니다. 네. 왜냐하면 친명에서는 8월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의 도움과 지원이 또 절실합니다. 그런 만큼 전당대회 목적까지 연계되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지원을 할지 아니면 직접 출마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미디어토마토의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니까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가 21%, 송영길 전 대표가 19%, 김민석 총리 18%를 기록했습니다. 김면 소장님,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건 다 오차 범위 내에 다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접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조사 결과를만 본다면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네. 거기다가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로열티, 대통령에게 자기 의석을 양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 행보,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고마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실린 조사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는 좀 한 건 김민석 총리가 18%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당 대표로서 김민석 총리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총리는 아직까지는 국무총리에 더 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수장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뭐 대구시장이냐 아니면 재보궐선거냐 뭘 염두에 둔 겁니까? 뭐 재보궐 쪽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이제 그런 기회가 대구에서 있을지 또는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면 그 지역을 노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든 한동훈 전 대표도 친한계라는 이 조직도 팬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김 수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갤럽에서는 미흡했다는 응답이 39%, NBS 조사에서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가 42%를 기록했는데 이건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갤럽 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적절하다는 의견은 이제 29%였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24%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TK에서는 41%가 좀 과도하다는 의견이 걸로 나타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보수층, 정통적인 보수층 그리고 70대 그리고 TK 옛날에도 보수였고 지금도 보수인 이런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이런 조사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결국은 절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특히 어떤 점 눈여겨봅니까? 미국, 이스라엘이 이 이란 공격 영향이 이 주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 또 사법 3법 통과에 대한 여진, 또 행정 통합과 관련된 부분, 강선우, 김기영 구속영장 실질심사,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학대 등이 아주 민감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